예. 이거 저희가 작년에 신문 광고에 냈던 문구예요. 예, 하여튼 신문 광고에 나갔으니까 저희가 다듬어서 몇 달을 다듬은 문장입니다. 예. 아직도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통계는 안 내봤지만 우리 국민들 거의 절반이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천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천리장성이 고려의 국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만주에 있던 그 고려의 국경을 평양 원산에다 그려놓고 천리장성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뭐 특정 후보를 그런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두 분 다 역사를 얼마나 아는지 세 분, 네 분 나와도 저 양반들 역사를 갖고 과연 토론할 수 있는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우리 주몽과 같은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분열이 돼 있고 옛날에 뭐 졸본인이 나눠져 있었죠. 그때 주몽이 나타나셨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단군조선 유민들이 똑같이 떠들고 있었죠. 그때 아주 통쾌하게 우리 민족을 통일해준 분이 주몽 성제였습니다.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저 양반들이 과연 역사의식이 있을까? 나라면은 한 번쯤 옛날 그 연속극 주몽 포스터에다가 한번 포토샵으로 후보 얼굴 한번 넣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부작용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사를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는 엉터리 역사 바로잡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은 자꾸 이승만, 박정희가 나쁜 분이었다. 한쪽은 김대중이 나쁜 분이었다. 그건 역사 바로잡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대한 사람은 그런 역사 바로잡기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저희는 현대사는 관여하지 않고요. 오로지 우리 상고사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역사광복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식민사관에 중독된 것입니다. 나라가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어도 실제로는 78년인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반세기라고 하죠. 25년을 반세기를 50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쿼터죠. 사반세기를 25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25, 50, 70으로 끊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75년입니다. 75년이 됐는데도 일제 때 가르쳐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요 광복 100주년이 될 때까지 식민사학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식민지를 겪고서 100년이 지나도록 그 청산을 못한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차전이 끝나고 몇만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와 독일에도 뿌리 깊은 그 원한 관계도 있지만 일단 독일 쪽에 부역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친일파들을 청산을 못했으면 물론이고 적어도 강단에서는 교수들은 다 끌어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죽일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병도 제자들을 그때 끌어내렸어야 된다. 나라가 해방돼서 너무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본 순사를 지낸 사람이 경찰이 돼가지고
독립군을 잡아다 놓고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고문을 하고 벌을 내렸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참 한없이 훌륭한 일도 많지만 그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하게 이걸 순수하게 주장할 단체가 대한사람 말고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애국, 애족하라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국, 애족하라는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궁화꽃을 보여주는 단체를 최근에 보실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대한사관이 식민사관을 대체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대통령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저 닭띠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는 66세입니다. 근데 뭐 반올림하면 70이니까 이제 만으로 해야 되겠어요. 만 64세라고 해요. 반올림하면 60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65년을 살았는데 제 일생을 바꾼 계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천문학자가 된 거는 그냥 탈주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우리 민물고기 잡아 먹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그 활체질을 했어요. 대전에 그 변두리에서요. 그러다 보면 그때 공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별들이 이쁩니까? 별자리 올려다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궁수자리, 전갈자리, 그쪽 은하수예요. 그때는 눈도 시력도 좋았으니까 2.0이니까 그 우주를 항상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자꾸만 연구해야지. 어린 나이에 천문학자가 되길 결심을 해서 천문학자가 됐고, 천문학자가 돼서 그냥 이 나라 천문대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국립천문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 출연기관 한국천문연구원이 천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관급 원장을 이제 6년을 했어요. 근데 참 하늘이 도와주셔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 원장이 돼서 이제 좌파 인사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그 다음 정권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전국의 몇백 명 기관장 중에 저만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어느 분이 날 천거해 주셨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 사람이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안 돼요. 뭐 비싼 선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싶은데 지금도 누가 도와줬나를 몰라요. 근데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백인데 좌우가 다 통해? 그래서 제가 기대봐, 내가 가르쳐줄게. 나 오바마 쪽이야, 오바마 쪽. 그 농담을 한동안 하고 살았는데, 그 천문 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저도 우리 첨성대가 동양 최고 천문대다 그러면 이거 세계 최고 아닐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동양 최고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고 우리 주제 동양 최고면 됐지 다 그런 식이지, 아마 100명이면 한두 명 이거 세계 최고 하냐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식민사학에 젖어있지 않아, 나는 우리 민족을 비루하게 보는 그런 사관에 젖어있지 않다 말은 하지만 이미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사고가 굉장히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실수가 요순시대를 아주 낙원처럼 얘기합니다. 그 요순시대나 얘기야. 요순시대는 아주 피가 홍수처럼 흐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왕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이복 형도 죽이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왔던 그 9년 홍수가 요왕 때문이다, 그런 원망까지 들은 사람이고, 요왕은 죽을 때 자기가 안 죽으려고 딸 둘을, 아황과 여영을 순왕한테 바칩니다. 근데 순왕이 묘족한테 잡아 죽으니까 그 두
딸이 동정호에서 자살을 해요. 근데 그때 그 피 나온 뿜은 피가 대나무에 묻어서 반죽이 됐다. 반점할 때 반자 대나무 죽자.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 뭡니까 무늬가 있는 대나무가 그 무덤가에 있다. 그 관광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한동안 소중화만 돼도 원이 없겠다.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순시대가 갑자기 유토피아로 등장을 해가지고 장관급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건 정말 요순시대에게 한마디만 하면 전 정내미가 떨어져요.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얼마나 하기 쉬운 실수가 많은데요. 역사를 잘못 배운 사람은 바둑으로 말하면 하수가 고수인 척 해봐야 그 표가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어쨌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저 문장 하나가 제 두 번째 인생을 바꿨어요.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말은 단군세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단군세기는 훌륭한 역사책이고 북한에서는 단군세기라고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게 환단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단군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5권의 역사책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전부 다 환단고기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선동당하는지 알 수 있죠.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진 50년이 BC 1733 4천년 전입니다. 대략 4천년 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오성이 취합한다. 취자예요. 모였다. 루라는 것이 저희가 다 별자리 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28수라는 동양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루자를 저렇게 써요. 근데 최근에 김일명 박사님 연구한 바로는 저건 별자리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콩처럼 콩깍지에 이렇게 콩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한 줄로 모여 있는 걸 루라고 원래 한다. 그런 연구 발표를 하셔가지고 옛날엔 저게 28수의 루가 아니어가지고 이유가 뭘까? 4천년 전에 28수가 지금 28수하고 다른가 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이 한 줄로 늘어섰다는 뜻입니다. 저게. 근데 저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스스로를 낮춰보냐면 저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있다고 하면은 야 역시 걔들은 달라. 4천년 전에도 천문대가 있었네. 이러고 난리 칠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상형 문자로 있다 그러면 그거 막 해독한 얘기까지 하면서 막 할 거라고. 우리나라 단군세기란 역사책에 저 기록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없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단군일에 제일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한 반도 쪼가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꾸렸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바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치고 아주 사대주의에 젖어가지고 옛날엔 소중화만 돼도 원이 없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미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미국에 감정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 장학금으로 하기도 했고 예, 저는 뭐 미국에서 7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언어 생활에 영어를 전혀 안 섞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 박사라고 놀라요. 근데 저는 이 나라 천문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우주를 우리말로 설명 못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저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아주 깊은 전공 분야에 들어가면 우리말을 못한다. 이거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도미넌텀, 포톤이 폴라라이즈 됐을 거니까 스펙트럼 밴드 이거 옮겨 그럼. 미국 박사. 우리나라 영어를 섞어서 특히 R 발음을 잘해야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 중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모든 학계, 모든 전문 용어를 한자로 다 바꿔놔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많이 계시지만 우리말로 만드는 거를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영어 섞어서 써야 국제적인 사람 같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 텍사스 대학교에 있을 때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일본말로 나왔는데 유심히 들어보니까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영어 발음이 나쁘다는 걸 항상 컴플렉스처럼 생각을 하고 연예인들도 마이크를 갖다 대면 전국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하면 될 걸 괜히 한번 전국에서 라디오를 듣는 그 고생하면서 발음하는 거 불쌍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죽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죽었다는 것을 도처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 기록이 이게 정말 맞느냐 이건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문학에서 목성이나 토성의 공전 주기가 4,000년 정도밖에 안 바뀌어요. 아주 잘 잰 듯이 되풀이 됩니다. 이건 컴퓨터 돌려보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제 후배 두 분께서 이걸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천문학회지에 무려 30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이 논문 나온 지 30년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이고 라데일이 77학번입니다. 제가 아주 친했어요. 제 대전고등학교 1년 후배고 또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고 하니까. 오히려 3년 후배인 박창범 박사 79학번은 박창범 박사는 나데일 박사만큼 친하지는 않았어요. 나데일 박사는 제가 이름을 부를 정도였으니까 야 데일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옛날에 어느 날 갑자기 한참 젊었을 때 포장마차에서 둘이 술을 먹는데 형 나 요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더러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대장암일지도 몰라 빨리 병원 가봐 했어야 되는데 아이 그 새파란 나이 30대 때 누가 그 걱정을 합니까? 더러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참 후회가 된다. 근데 아주 요절했어요. 근데 저거 나델 박사하고 저는 미국의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환단고기 얘기를 갖고 둘이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 둘이 갔다가 제가 호텔에서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렇게 TV 채널 돌리고 있는데 형 자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침대 모서리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얘기하고 보내고 자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헌해질 때까지 그냥 그 자세로요. 그러면 올라가서 앉으라고 할 걸. 그냥 그 모서리 앉아가지고 그 환단고기 얘기를 밤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역사의 그 밝은 후배인데 저 친구가 요절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 환단고기 대한사랑 모든 일이 다 늦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수염도 촥 나고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후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아주 학계를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논문 다른 거는 요거는 나델 박사가 일저자로 나온 거는 천문학회지 영어로 나왔고 과학사지에는 박창범 박사가 일저자로 한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데 저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회 논문을 고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이 역사 쪽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국사학자들이 심심하면 하는 말. 당시 우리 천문학자들은 중국 기록을 베꼈다. 도대체 뭐를 근거로 베꼈다고 하냐고. 우리 천문학자들이 머저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건 다른 학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늘 베꼈다고? 뭘 근거로? 어디 써 있어 그게? 네, 기록이 안 맞으니까. 신라의 일식 기록이 경주에서는 분명히 일식이 안 보였는데 저쪽 양자강 쪽에서 보였단 말이죠. 근데 신라의 고대 기록엔 있어. 그러니까 박창범 박사가 더 얘기는 조심스럽게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중국 거 베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자기들 머리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우리 바다 건너 있던 백제나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두만강, 한강으로 다 우그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한반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희는 원래 반도. 한반도란 말이 한국 국사책 어디에도 안 나온답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다 안 봤으니까 자신 없는데 한반도란 말은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단어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한반도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가 우리 영토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입니까? 4,000년 전에 내 선배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다는 기록을 왜 후배가 얘기를 못하고 다닙니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더더구나 제 논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 논문이면 자화자찬이 되지만 다른 사람 논문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 오성치료를 그림으로 그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오성치료가 중국 땅에서 보이나 우리나라 땅에서 보이나 그걸 보면 알까 하느냐. 전국에서 전세 지구에서 다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럴 때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때 이걸 적도지방에서 보게 되면 저 행성들이 오히려 똑바로 서요. 호주에 가서 같은 순간에 보시게 되면 저쪽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은 전 세계 어디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녁 때는 이렇게 되고 새벽에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해가 뜰 때 샛별은 항상 해이 오른쪽에 있어요. 해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저걸 어려운 말로 황도라고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만 황도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교사들이 아마 모르고 가르칠 거예요. 어쨌든 그 오성치료를 우리 큰딸이 그림을 곧잘 그려요. 이런 거 포토샵 잘해요. 그래서 백두산에다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이 모이는 거는 당장 올해도 모이고 오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5개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그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한 뼘 안에 모이는 거는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내 선배 천문학자 중에 이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게 보기 드문 아주 다닥다닥 붙은 그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겼던 거고 그 기록이 안 없어진 겁니다. 일이 전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전 나중에 이거 크게 저 이거 판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액자에 넣어서 되게 걸어놓으세요. 네. 이것이 4,000년 전에 정말 위대한 그 기록을 그 당시 별이 어떻게 모였는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제가 원래 강연에는 뭐 컴퓨터 화면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그냥 제가 다 뺐어요. 그 집어넣으면 항상 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저는 강연을 앞으로 1시간 이상 안 하는 게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네, 다음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저는 역사책 수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성계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야도 해군 직후인데 저 쿠데타 후에 사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역성혁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 대신에 평민국가를 모시겠다. 그러니까 천자를 모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의 종묘사직이 생기는 거죠. 종묘사직이 뭡니까? 해야 뭐 종묘사직을 생각하고 그게 뭡니까? 복식한테 죄를 지내는 겁니다. 하늘에 죄를 못 지내. 그러니까 그나마 복식의 그 땅 지신한테 죄를 지내는 게 조선시대 우리 최고 그거였습니다. 근데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가 천자였어. 공식적으로 최초의 천자가 누굽니까? 치우예요. 그러니까 치우는 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 들으세요. 여기 저 당장 지부장이나 여기 하는 분들 다 저보다 낫습니다. 네, 직접 들으세요. 치우가 누구예요? 우리 배달국의 우리 환웅이에요. 그래서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 같은 사람은 좀 역사를 알고 영화를 만드니까 같은 이순신 장군 영화인데도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치우한테 죄를 지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장난하느라고 옆에다가 환단국이 환자 하나 써놔요. 명량 보면서 그거 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감독의 장난이라는 게 항상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치우가 우리 전쟁의 신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기도를 하고 나간 우리 민족 전쟁의 신이라고. 자,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후배들이 장군을 하니까 합참 같은 상급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이게 중국 도깨비인지 뭔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선배를 못 모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네. 그리고 자기는 무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식한 거예요. 네, 무식한 게 별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이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고 연속극도 몇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단군 조선 환웅 배달 연속극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스달 연대기인가 아사달이라고 차마 못하고 묘하게 만들어내서 어느 시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만든 연속극 같은 거 여러 가지. 물론 저는 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혀 손을 안 대던 시대를 처음 드라마 해준 건 고마운데 이왕이면 더 당차게 하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못 살던 집도 잘 살게 되면 족보 뜯어고치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운영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일을 자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한마디로 특히 세조 때 우리 이런 책 다 태워라. 이거 아주 우리 민족이 천자를 지내고 대륙의 주인이었다는 이 책 다 없애라. 이건 우리 도리가 아니다. 환장합니다. 난 이 말을 듣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자,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나 잘 안 믿어요. 어지간한 말 안 믿습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이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가 앞으로요. 죄송한데 앞으로. 네. 이게 레이저인가요? 여기 팔도 관찰사한테 고조선 피사 대변설 뭐 하여튼 저는 이 동천록 여기 무진오신면 오송치료가 여기로 전해졌구나. 하늘책 이거 2개밖에 없잖아요. 일단 저거 좀 봤으면 이게 다 없어진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머리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처하라. 차명에 처하라. 차명은 머리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걷어들여가지고 없앴던 겁니다. 대국의 도리가 아니다. 오늘날 지금 중국 애들이 이때 그 정신으로 우리를 비아냥대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대접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한 번도 저항을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네. 지금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한 단체 어디도 없습니다. 그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한 거예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우리 정부 부처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간단체 미사협이나 이런 데만 우리 같이 이름 껴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이 분야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환단곡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이게 역사책으로 인용이 되는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북한에서는 이 세계 이덕일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책을 역사 사설로 인용을 한대요. 근데 환단곡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 원료가 나라가 1910년에 없어지니까 개연수라는 분이 1911년에 해방되자마자 이대로 놔두면 이 역사책 다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게 없앴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갑시다. 네, 여기 보면은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환단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암로가 쓴 삼성기, 원동중이 쓴 삼성기. 삼성에서 요성자는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라 환인, 환웅, 단군, 위대한 세 분이란 뜻이에요. 네, 다음에요. 그래서 바로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 다음에 제가 무진오신년 오송치료가 있다고 한 단군세기. 이 단군세기에는요, 제공시일 일식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단군이 47분이 계신데 첫 번째 분이 왕검이고 두 번째 분이 부루예요. 그보다 부루단지라는 말 지금도 남아있죠. 그 부루단군이 돌아가신 날 제붕, 황제가 붕어하신 날 시일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컴퓨터 돌려봤죠. 돌려봤더니 그 돌아가신 날 일식이 하얼빈에서는 관측이 되는데 한반도에서는 관측이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또 한반도란 말 쓰겠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사실 고조선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고조선이라고 말해야 알아듣는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비극입니다. 그 얘기하면은 꼭 어떤 분이 손들고서 아이 대한사랑 이사장님이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시네 하면서 꼭 한마디 해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하는데 단군조선이라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책들이 그래서 단군세기 북북이 이게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게 역사를 통해서 일본이 형이었다는 거예요. 조선하고 우리하고 내선일체 우리 원래 같아. 그런데 우리가 형이었어.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내내 도움받고 어느 날 갑자기 지네가 형이었다는 거야. 그러려니까 한국 역사책을 다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총독부터 나 일본 애들 특히 나쁜 놈들 이름을 내가 외워줘야 되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뭐 데라우치 마사타키라는 놈이 오자마자 역사책 다 걷어서 저도 자기가 또 몇만 권을 가져가 착복했답니다. 그 걷은 거를. 그 다음 남산에서 20만 권을 태우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가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개연소란 분이 야 정말 이런 책은 안 되겠다고 해서 다 5개를 모았어. 한 군데 모았는데 5권을 합치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환단곡이라는 말을 만드신 겁니다. 환인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그래서 환단곡이라는 책은 북한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5권의 역사책을 묶은 책을 환단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걸 갖다가 애들이 환단곡이 썩은 곡이 하면서 그 비아냥되고 환단이 뭐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딱 한마디만 그것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요. 장관님 읽어보셨어요? 뭐 찍힐 거 각오하고 장관님 읽어보셨어요? 윗사람한테 바른 말하기는 참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화가 나가지고 읽어보셨어요? 한 줄도 안 읽어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 나중에 대가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예,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성질도 다, 마누라 덕분에 성질이 다 죽어서 이제는 잘 참는데 50대까지만 해도 못 참았어요. 사실 이 파워포인트는 소주가 한 2,000병 들어간 겁니다. 네, 소주가 한 2,000병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의하지만 저거 하나하나가 다 저기 소주잔 하나씩 들어간, 소주잔 몇십 개씩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장에 북부여라는 나라, 북부여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가. 북부여가 광개토 태양국에 거기 주몽이 북부여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학교에서 북부여라는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라는 나라를.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한 얘기 못해요. 네, 우리 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이 야 애기 역사 몰라, 엄마 역사 몰라 이 말은 나와도 야 할애비 역사 몰라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뭐 저랑 동갑인 57년 닭띠 58년 개띠 정년퇴임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일주일에 등산 며칠이나 갑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뭐합니까? 건강관리 잘하면 3, 40년 사는데 다시 역사부터 리셋해서 살아도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강태공이 누구야? 낚시꾼. 그거 물었어요. 무슨 그럼 또 강태공이 몇 점만 더 얘기해봐. 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저 상나라 말기에 주지육림을 하던 그놈이 또 이름 주왕에 준환한테 망한 그 폭군 이름도 주왕에 한자가 달라요. 세금변에 마디천차 쓴 주왕. 그 주왕을 멸하는데 책사 노릇을 한 그 문왕에 주나라 문왕에 책사죠. 책사가 낚시하다가 이제 스카우트 된 거죠. 근데 문왕이 뜻을 못 이루고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그 대신에 문왕은 뭘 남깁니까? 셋째 아들 주공하고 같이 주역을 남겨요.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 된 거죠. 근데 주역이 중국 거냐? 아니에요. 화상 주까지가 다 우리 민족이야. 공부해 보십시오. 환단국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왜곡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역사 책이 있잖아.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외우고. 그래서 왜 진시황이 춘추전국 다 지나서 자기를 시황자라고 했겠습니까? 앞에 황제 헌원도 있는데
지긋지긋한 배달족의 통치 역사를 끝내고 그 당시 역사책 다 태워버리고 내가 시작이다. 우리 화족은 내가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을 뭐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역사책을 그걸 모아놓고 독립군들이 겨우 만들어낸 책을 단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뭐 그냥 책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비아냥을 하고 저 책을 얘기하면 국뽕이네 뭐냐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눈이 하나 달린 원숭이들이 사는 숲에 가면 눈이 두 개 달린 원숭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다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다수냐가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선동들을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지역감정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지부를 다 깔아놓고 전라도에 가서 소주 한잔 하든 경상도에서 소주 한잔 하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모든 지역감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독버섯이 5개예요. 최소한 6개, 5개입니다.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요새 젠더까지 드디어 7개를 채웠어요. 이제 북두칠성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중에 2개만 다르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단일민족이에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단일민족도 아니지만 이게 무슨 한국인이고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한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인 척에 또 왜 자꾸 저 합중국인 척에 왜 자꾸 저 다민족을 그렇게 신나게 주장을 해? 한참 있다 해도 돼요. 우리 지금 6천만의 한국인이 있고 몇백만 들어왔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미국이었던 것처럼 오래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게 선진국의 길인 것처럼 우리도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공용어 영어 쓰는 건 좋아요. 안 쓰면 되니까 한국말 쓰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백인인 척하는 놈들이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백인인 척해 한국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꾸 그게 또 소미국이 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합중국인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래서 개연술한 독립 분께서 글을 쓰고 남겨놓은 것이죠. 이분은 나중에 배달일식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저희 지금 대한사랑 대전에 있는 우리 본부에서 우리를 배달일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이름을 그 좋은지 아무도 안 갖다 써. 배달일식이라는 것이 옛날 오동진 장군이라고 독립군들이 다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역사 공부를 하던 그곳의 이름이 배달일식입니다. 저희가 감히 그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서 그 이름에 어울리는 단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그 영혼은 그분들하고 신채호, 안중근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맥이 우리 정통이라고 보지. 그 이후에 뭐 다른 그 정치인들의 그 역사 왜곡 장난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환단고기도 심지어 일본 사람 가지마 노부루가 먼저 번역을 하고 그런 망신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정치, 종교, 지연의 어떤 그 생각을 제가 영향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에서는 절대 정치 용어나 종교용어를 전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유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좌편향 됐다 그러면 우리 회원 중에 반은 벌써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종교가 없지만 증산도에 안경전 종도사님이 완벽한 환단고기를 1400페이지짜리를 내셨어요. 여기 600페이지가 사진하고 해설이라 뒤에 어려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중국에 여행 다 안 하셔도 돼요. 황제 헌원이 치우천자하고 어디서 싸웠느냐, 탕록에서 싸웠다. 탕록 사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 좋은 책을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것이 저더러 이게 무슨 책이냐, 우리나라를 유지시킨 책입니다. 우리 저 이완용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아주 설명 잘하더만요. 일본을 먹히고 나서 우리나라 진짜 역사, 독립군들이 공부한 진짜 역사를 간직한 책이 환단곡이에요. 환단곡 없었으면 완전히 일본 조선사 편수에 간 역사를
지금처럼 이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지금은 최소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 100주년 기념으로 저 책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제가 2010년 전에 EBS에서 19자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무진 오성치를 뺍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비장한각으로 강의를 하고 PD분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달라. 이건 저 강의한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나는 우리나라 천문학 역사에서 이거 이 말 뺄 수 없다. 다행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비장한각으로 말을 했는데 왜 비장한각으로 했느냐. 이때 박창범 박사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시달릴 때예요. 제가 저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모든 그 칼날이 저를 향해서 올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안 하면 나도 편해요. 근데 제가 만약 우리 제 자녀가 학문에 학자의 길을 걸었다면 국가과세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라. 지금도 우리가 4대강 같은 것도 학자들의 반은 수질이 나빠졌다고 하고 반은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반은 국가과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어? 왜 또 반반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의외로 치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저는 뭐 홍보도 되죠. 네. 저는 뭐 누구나 교수는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스승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 동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 양심을 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료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단 열풍이 한번 불고 그 한번 다 꺼지고 나서 이때가 환단고기 쪽에 그러니까 저쪽 아주 집요하게 치밀하게 환단고기를 죽이려고 그 몇 명이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해서 좀 바람 앞에 촛불 같을 때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 제가 되게 고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0년, 20년 금방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애들한테 충고를 하라면 네가 예를 들어 역사 그걸 만드는 PD가 됐다. 네 부장이나 뭐 중국에 팔아먹을 사람도 눈치 보고 네가 비록 단군 드라마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한 10년 일단 쫄병 생활 충실히 해서 너도 실력을 길러서 한 나이 40대에서 단군 드라마 만들면 아주 빨리 만드는 거다. 너 인생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60 넘었는지, 난 지금도, 나 40대 때 뭘 했나,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나는 진정한 그런 충고를 하고 싶어요. 군대 가는 거? 아, 임마, 나는 26개월만, 교련 6개월 혜택 받아서. 나도 임마 병장이야, 임마. 예, 의외로, 빨리 조심해서. 의외로 병장이 없어요, 나 참. 갔다 온 사람이 바보인데, 어떨 때는 얘기하다 보고. 뭐 이상해요. 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충성할 만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 국가과세 안 했던 것이 저는 제 나머지 여생을 아주 행복하게 좀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대한사령은 애국단체인데 환단고기를 사서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거를 동의 안 하시면 저희랑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단고기를 정통 사서로 보는 단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단고기 북콘서트라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느냐. 이제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자 해서 제가 주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올바른 역사 이렇게 뭐 치사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환단고기를 사서로 보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랑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달라요. 환단고기를 사서로 보는 것 뿐이에요. 애국단체인데.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환단고기를 역사책으로 보는 순간 쓰시마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거 일본 땅 아니에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가야 논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있는 역사도 안 믿습니까?
나라 없는 역사도 만들어. 이웃나라 보세요, 둘 다. 얘들한테 역사를 그냥 우리 진실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면 돼. 니네 왜곡하지 마라. 진실 책대로 하자, 책대로. 얼마나 엉터리로 바꿔놓습니까? 뭐 조조가 뭐 경기도까지 왔다고? 삼국지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환단고기는 독립군들이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던 역사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돈을 낸 거죠. 그 역사 광복군 장교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목각 30권을 내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 양반 돈을 내는데 그 30권이 오늘날 한 권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가짜 맞지 이제 막 그러는데 그 30권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도 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우리나라는 이유립이라는 건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을 팔아먹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안해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들 환단고기가 만년 전에 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구라렘에 이렇게 불쌍한 그러니까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인 박사라는 카자흐스탄 몽골 쪽에 연구하는 사람은 잘 아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거대한 나라가 만년 전에 있었다는 책에 다 있대요. 그 나라 이름이 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목민들이 대국을 만들어요. 저도 처음에 환국이 왜 한대륙은 그 추운 데서 왜 시작이 되나 비옥한 삼각지를 놔두고 삼각지에서 농사 짓는 나라는 대국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국민이 세금 꼼짝없이 내야 돼. 못 도망가. 근데 유목민은 폭군이 들어서면 그냥 약 몰고 딴 데 가버리면 돼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그 비단길을 정복하는 나라를 만든 나라 전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 개가 궁금했는데 처음에 역사를 모를 때 그 추운데 거기서 왜 한국이 세워졌을까? 거기가 따뜻했어요. 만년 전에. 거기가 만년 전에 따뜻했다는 KBS 다큐멘터리가 12월 1일 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어제 100만을 넘었어요. 한 달 만에. 한국이 존재했다는 과학적 근거예요. 그게. 그 김현기 PD는 제가 잘합니다. 그 구성할 때도 제가 많이 조언을 줬어. 근데 놀라운 거는 한 달 만에 100만, 조회수 100만 넘겼다고. 그럼 검색해 보십시오. 코리안 2부입니다. 제목이. 멋있게 진 거야. 코리안 2부. 왜? 가덕도에서, 여기 가덕도요? 백인 여자 유골이 나온 거야. 거의 만년 전, 연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 사대주의 찌들어 사는 우리가 가장 못난 후손 아니냐. 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응원하는 기상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좀, 저 양반이 뭐 좀 아는구나. 우리가 무술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걸 합이라고 그러죠.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삼합이야. 삼합을 해보면, 나 오늘 죽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바둑 잡을 때는 아마 5단까지 뒀는데, 한 30수까지만 늘어나 보면, 나 오늘 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 나 같은 하수도. 근데, 더군다나 역사 같은 것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는 척 한다고 속을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보다 나는 이렇게 그냥 서로 때려 죽이고, 그냥 우리파 해먹고, 나는 좀, 말 조심할게.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리고 앞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가 멱살 잡고 사는 게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아. 이번에 참 미국이 많이 우리 실망시켰죠. 미국 민주주의가 전 미국에서 7년 살면서도 요 집에서는 부시하고 자기 잔디밭 끝에다가 나무로 부시라고 써서 박으면 옆집에서 먼데일 먼데일이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거기 나란히 그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꼽을 정도로 양당 정치가 이렇게 자리 잡는구나 그걸 부러워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도 별 수 없더만요. 거기다 인종까지 겹쳐버리니까 거기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모르는데 해외 동포들은
내가 미국서 날 교민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우리 자식놈이 직장에 가면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중국 친구 애가 야, 네 나라는 우리 속국이었어. 걔가 악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땜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배울 게 있어야 이러지. 박사님 같으면 뭐라고 공격을 하시겠어요. 내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당신은 그렇게 다 대답했어요. 야, 차이나를 진화라고 쓰지 지자가 저게 무슨 지자냐? 가지 지자. 너희는 브랜치였다. 한 번도 즐겼던 적이 없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올바른 배달 역사라면 바로 극복할 수 있어요. 요즘은 조금 길게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굴 제일 숭배하느냐. 사망오제, 염제신롱하고 황제 헌원을 그렇게 존경을 해요. 하남성은 실제로 산 하나를 깎아서 다 뺐어요. 좀 시간 줄이려고. 두 사람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난 한마디만 할게. 사망오제 족보가 판단국에 있다. 이놈아. 배달족 사람들이야. 족보가 있어. 족보가. 판단국이가 제일 무서운 거는 중국에서 신의 시대라고 하는 하상주 황하 앞에 바로 태호복희 누구야? 태극기 만든 사람이잖아. 만든 분이에요. 그 양반이 중국 사람, 우리 중국제 태극기 갖고 사는 거야.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 사망, 수호금천, 전옥고향, 제국고신, 요순이, 오제, 그 다음에 황하문명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사망오제 족보가 판단국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치밀하게 공부하는 놈들이 판단국이가 만약 한국사에 자리 잡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돼요. 너희가 제후국가였고 화족의 나라조차 통치자는 다 배달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나가면 암살될 수도 있습니다. 돈 떼먹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판단국이 만약 저한테 판단국 저 중국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할 때 참을 끼우는 방법 하나. 사망오제 족보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다. 더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중국 신 반고가 신이라고? 판단국이 봐요. 사람으로 딱 나와. 환웅 마지막 그 지을이 환인 때 우리 거발환이라는 첫 번째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백두산 쪽으로 와요. 그게 우리 민족의 배달의 뿌리가 되고 반고가 일부 무리를 이끌고 삼위산으로 갑니다. 그게 화족의 나라의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반고는 사람으로 나와. 고마워해. 네 역사도 증명해줬어. 판단국인 그런 보물이에요. 또 하나 또 보물이 또 그 안에 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해가 2개 떴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 4,000년 전에 양일병출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유명한 초신성 별이 폭발한 기록이 1000년에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근데 3,700년 전에 근데 여기 3,700이라고 하면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0%는 오차가 커요. 어떻게 하라고. 3,700년 전에 용골이 아니죠. 용골은 카리나고 어떤 뭐 여자 가수가 카리나라는 이름 잘 갖다 썼대요. 카리나는 용골이라는 별자리 라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것도 이름 같은 거 찾으려면 우루사 같은 거. 우루사 뭐예요? 사람들이 다 사먹으면서도 광고할 때마다 그 곰이 나와. 우루사가 곰이에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 레오가 사자라는 걸 알지만 우루사가 곰이라는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60년대 어떤 어르신이 라틴 말로 우루사라는 약을 만드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어감이 있잖아. 어감이 룩스 그러면 빛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푸피스라고 하는 그 카리나는 용골이고 배 용골이고 그 고물을 푸피스라고 그래요. 그 푸피스 A를 보면 푸피스라는 별자리를 보면 4,000년 전에 터진 무시무시한 추진성이 있어요. 그거 기록이 혹시 우리 환단국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번에 환단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4,000년 전 초신성 기록 있는 책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나 뭐 어떤 데가 우리 경주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가보세요. 천문대 있는 데 있나? 천문대는 경주에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맞대기만 해드려요. 왜 우리가 여기에 빠지고 왜 남은 여생을 다 바칠 만큼 공부할 것이 많은지. 한쪽 우주로 또 공부하게 되면 하도 낙서 뭐 해서 주역을 정역까지 가보십시오. 공부하다가 죽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훌륭한 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동양화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좋아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동양화 속에 초당에 있는 노인네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양반이 거기서 주식 공부하겠습니까? 우주 공부하지. 뭘 공부하지? 난 다 짐작이 돼. 하도 낙서하고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이 배달적으로 태어나서 앞에는 뭐 어떻게 했다 쳐요. 앞에 뭐 별 4개를 달고 제대했던 소령을 제대했던 후반을 훌륭하게 살면 앞에 전반전 계급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훌륭한 여성,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조상들 덕에 남자는 끈으로 묶어서 지기를 맞고 옷을 벌려서 천개를 받고 여자는 저고리로 천개를 맞고 그렇게 천개 지기를 다 구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조상들 모시고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바본 줄 알고 이러고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K-웨이브의 그 마지막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 시간이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전에 끝나는데 오늘 저도 막 지금 흥분했어요. 강의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부산을 좋아하실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저야 뭐 강의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오버한 적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시간 초과한 적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좀 수업이 됐겠죠. 그러니까 1억의 방탄소년단 팬이 있어요. 걔들이 좋아서 우리나라 신기한 나라냐고 하다 보니까 한글도 위대, 국기도 위대, 복희가 만든 8개 중에 천문사계 4개만 남은 거다 이런 거 하면 공부하면서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이 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역사는 다 뭐예요?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발크 같은 단체가 독도만 바로잡는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유명해지고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독도는 뭐 그쪽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대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건은 우리가 훨씬 열악하고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K-웨이브가 우리 한국의 파동을 만들어서 세계를 퍼져나가 뭐예요? 나중에 역사책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 식민지 체질이네 이거. 그래 끝나는데 K-웨이브의 종착역이 그래서 우리가 K-히스토리만큼은 지금 제가 우리 식민사학자와 싸울 틈이 없어요. 저쪽 엄청난 카르텔입니다. 언론 기자 뭐 똘똘 뭉쳐서 역사학과 출신 애들이 각 박물관에 다 걸어놓은 거 다 보십시오. 뭐는 원산국이 있어. 삼국시대 무슨 원산국이야. 원시인 비슷한 삼국 왜 있어. 일본은 신공화가 와서 그때 삼국 통치하라고 임나일본에 기초공사를 해준 겁니다. 원산국이란 말이 우리 역사책 어디 나와요? 정말 이 대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나 별욕이 다 나온다 진짜. 알고 나면 그 배신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만 신기한 거예요. 알면은요 못 빠져나간다. 다시 이거 끝장 봐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개인도 바뀐다. 다음에 그래서 전 세계 다음에 넘겨져요. 네. 지금 미국 교과서에 한나라 영토가 다 이미 북한으로 다 돼 있어요. 왜? 이제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면 바로 중국의 그 몇 군인가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 뭐 남한 북한이랑 합치라는 법 있어? 뭐 북이면 남이면 합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겁니다. 그게 동북공정 중 하나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동포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저걸 역사책으로 배워보세요. 부모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문제 만들지 말고 지내라 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태권도나 이런 것이 전 세계 우리 한국 정신을 얘기하고 다 좋아. 근데 그 제자들이 조금 커서 머리가 커서 살금살금 질문 들어올 때 우리 사범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태권도 사범들은 반드시 우리 역사를 대한 사람과 함께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접을 해야지 애들이 요만할 때는 뭐 차려 경례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면 다 되지만은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범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모든 일이 다 역사에 지금 돼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뭐 아시죠? 다음에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 방법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전 세계 배달 민족이에요. 8,500만이라고 한다. 반올림하면 1억이에요. 우리 그게 배달 민족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건 다른 어디서도 강의한 적이 없고 제가 20일 날 총회에서 제가 총회에서 할 얘기에 오늘 10분의 1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국의 역사가 다 잘못되어 있고 모든 주위 사람이 다 엉터리를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스팔트에 가서 뭘 나눠주고 대학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서 잡상인 보험보 뭐 대접받고 쫓겨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신자세를 이제 고쳐야 합니다. 우리 대한사랑이 지구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선언을 하려고 그러냐. 환자를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왕진 가서 쫓겨나지 말고 병원을 차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놀다 보면 지쳐요. 그럼 결국 언젠가 나도 역사 좀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단지를 나누는 일을 줄여가는 대신에 대한사랑 카페를 내려가야 돼요. 나는 돈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익에는 관여 안 해요. 쌍화차를 팔든 커피파든 인정 안 해. 제가 자꾸 연초부터 얘기한 카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밑에 거 내가 저 문기는 뭐 내가 혼자 정한 거지만 아직 뭐 다듬어야 되지만 저거 한 20개 놓고 다듬었어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왜냐면 병원 차리니까 정신이 고프면 여기로 와라. 저걸 처음에 몸과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여러 분 갖고 뭐 하다가 우리가 카페에 대한하는 카페를 서울 12호점 전국 35호점은 올해 목표입니다. 근데 나는 인수동 같은데 좀 우리 환단 카페가 나 들어왔으면 인수동 같은데 역사골목에 그래서 저거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병원을 차려서 저걸 하면 부산이 시민이 인구가 몇 만인데 저게 왜 운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사무실을 지구가 100개가 나왔어요. 100개 사무실 언제 다 만듭니까? 그리고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찾아오는데. 아무리 이쁘게 잘 만들면 뭐하냐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와야 얘기를 하고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커피집을 하다 보면 이익은 얼마 안 남을지 몰라. 근데 다음에 제가 이건 시험 삼아 만들어봤어요. 이승환 의원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환단고기를 보물이라고 숭배하는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모셔서 유리진에 따라 만든 적이 없어. 제가 이거 왜 만들었느냐. 전국의 모든 카페 체인이 만들면 우리가 관여하는 거는 이런 걸 설치해라. 그 다음 저 벽에 있는 것처럼 뭐 국통맥을 걸어라.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다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 또. 그 다음에 지부 사무실을 사랑방 삼아서 회원들은 상주해라. 무슨 얘기냐면 인사명령 내려서 교대로 한 명씩 남아서 오는 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남으라 이거야. 예를 들면 대한사관 지도사 3급 이상 남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 회원들은 맨날 모이는데 4,5천원짜리 커피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일회용 따로 타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통맥 주요 연표 우리 올림픽홀 행사 4,000명 했던 거 그런 것도 좀 붙이고 빔 프로젝트로 계속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 사람 열받게 만드는 강연 같은 거 동영상 틀어놓고 대천 축제 틀어놓고 한쪽에 그 다음에 서적을 갖다가 거기 그 환단곡이랑 뭐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살 수 있으면 사게 하고 북카페처럼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우리 대한사람 굿즈 제가 지금 쓰고 다니는 모자가 3조고 모자 아닙니까? 아무리 새 모자가 많아도 다리가 3개인 까마귀를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은 못 해내요. 우리 굿즈나 뭐 갖다 팔고 우리 전단지 어서와 시리즈 뭐 브로셔 온갖 홍보물 다 갖다 놓고 게시판에 우리 이달의 회원 어떤 분이 뭐 1,000만원 뭐 기증하셔서 그러면 전국 모든 카페 뭐 우리 이달의 회원 이런 분이 대한사람 계시다 홍보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는 그 카페를 부산시에서 그 하나를 못 만듭니까? 이 안에 카페가 지금 몇천 개, 몇만 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총회 때 여러 가지 발표를 제가 할 거예요. 이사장으로서 비장한 각오라고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앞에 두 개. 예. 제가 세 번째 줄을 안 읽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병원을 차리면 의사로서 대접을 받아요. 차라리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대한사랑 정신을 좀 정리하자. 그리고 대한사랑이 내년이 10주년이 돼요. 그리고 올해 끝장을 봐야 된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 길기에서 실수가 처음이네. 그 다음에 올해, 이거 죄송합니다. 작년 거 내가 안 봤거든요. 올해 6월 달에 오성치료가 일어나요. 5개가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하고 어디까지 합의를 봤냐면 이게 새벽에 전국에 한 5곳에서 천체망원경,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역 앞에 10대를 갖다 놔. 눈으로는 오성치료를 배우고 망원경으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하나에 2대씩 배정해서 이거 교육청에서 아마 다 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하늘이 오성치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용 못한다? 더군다나 이사장이 천문학자인데 아이고 자살해야죠 그럼. 저는 굉장히 각오가 비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커다란 식민사는 얼음덩어리를 녹이려고 계속 불을 쬐었는데 백날 계란을 바위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무지끈 뚝딱하고 얼음덩어리가 떨어질 때가 됐어요. 올해 끝장을 봐야 된다 올해.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잘 이용해야 되겠다. 다음.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10분을 더 했어요. 무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전부 좀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480. 예, 뭐 한 500만 중에 지금 올바른 국사를 가지고 관심 가지고 이게 다야 지금. 대한사랑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창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은 다 업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지금 저는 올해 카페 30개 만드는 게 아까 그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즐겁게 사세요. 저 어르신, 제가 어르신들 자주 뵈 얼굴 알아. 근데 이거 뭐 결혼식료단이 1년에 한두 번씩 뵈니까 성함도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끼리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저분은 이 카페 심시원 요 시간에 꼭 오시더라. 오셔가지고 역사 얘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전부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나는 저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하는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겪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슴 뛰는 강연을 해주신 박석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남부지부장을 겸임하게 되신 김창현 영남본부장님을 모시고 부산 지역 대한사랑의 희망찬 기절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저희들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석재 이사장님을 저희들이 모셔서 새해 첫 행사 홍보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민정 자문위원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대한사랑 역사 광복 활동 역사 강연 우리 모인 뜻은 단순히 과거에 우리 위대했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끝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궁극적으로 미래학이기 때문에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바르게 알아서 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OECD 선진국 17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분열, 종교 분열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갈등과 종교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 국민들은 같은 한국인이지만 좌우 이념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3.1운동 할 때 좌우 이념, 종교, 신앙, 철학을 떠나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다 일어섰듯이 바로 저희들 대한사랑의 대한 역사 광복 활동은 정치, 종교, 남녀노소, 이념 떠나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반드시 바르게 찾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지만 일본과 중국이 역사를 워낙 치밀하게 왜곡하고 은폐 조작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대한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9,000년 역사 문화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산이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남부권 제1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부산 지역 회원들과 시민들이 대한 역사 광복 활동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힘차게 한번 활동하고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2월에 드디어 부산 지역에도 대한사랑 사무실이 개소가 됩니다. 네, 향후 사무실에서 환단고기, 원점 강독 등 다양한 역사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사랑 부산 남부지부와 중부지부의 지부장 취임식과 역사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